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거의 굉장히 많이 올려. 지금은 더 이상 안 올리고 있는데 애지간한 그 학원 강사들이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카페는 이제 다음에 혼한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은 제 카페에서 연결해야 되는 부동산 투자 스쿨?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밴드, 이제 민법 교실이라고 하는 밴드를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부동산 실무 민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요. 부동산 실무 민법인데, 이게 이제 상하권으로 돼 있어요. 아까 민법을 이제 다 체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대국민교육, 국민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제 해설 강의를 다 이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사면, 해설 강의는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혼한 세상에서 제가 이제 화상 강의를 해요. 이제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고, 이 화상 강의 자료를 멤버십이라고 해서 카페에 이제 다 올려놨거든요. 고급 중개 실무라든지 아까 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 3개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경매 강좌를 시작을 하는데 화상 강의를 해요. 그래서 화상 강의를 들으면 이제 카페 멤버십 회원으로 해주면서 그 모든 자료를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멤버십을 작년에 최초로 모집을 할 때 10만 원의 멤버십 회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강의를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화상 강의로 들을 수 있는 멤버십을 했더니 수강생 몇 명 모였겠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웃겨. 그죠? 50명도 등록을 안 해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멤버십을 모았는데, 그거 강의는 그랬고 뭐예요? 1년 동안 화상 강의할 때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해. 그죠? 그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이제 경매 강좌를 화상 강의로 똑같이 하는데, 이것도 경매도 1년 동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혼한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또 특혜를 줘요.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식집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서식집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막 무료로 그냥 선물로 줘버려요, 막. 그런데도 등록을 안 해. 왜? 실력이 없는 줄 알고, 그죠? 근데, 저는 저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학원 강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수들하고 막 연합해서 뭘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저 혼자서, 누가 뭐 강의해달라 그러면 가서 해주는 거고,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실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내 자신을 PR을 잘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냐면 나는 내가 그런 인맥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지도 않고 그걸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는 젬병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업에서 돈을 벌려면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80 먹은 할머니가 유튜브를 듣고 야, 저 박성원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력이 있는가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남양주 삼숭동 있죠. 남양주 삼숭동. 거긴 삼송. 요거 양주인가? 삼숭동이 있는데 여기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한 10필지 되고요. 10필지를 상속을 하다 보니까 이 상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단독 소유, 어떤 건 뭐 일부 공동, 어떤 건 전부 공동 막 섞여버린 거예요. 요 토지가. 그래서 요걸 이제 파는데 400억인가? 이거 파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법무사한테 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튜브를 듣다가 야, 박성원, 제 이름이 뭐예요? 그죠? 이름을 절대로 혼하다 할 때 혼자거든요. 요 성품 성자에다가 밝고 빛날 혼자예요. 그래서 제 그 좌우명이 이름만큼만 살자는 게 제 좌우명이야. 근데 요걸 한문으로 쓰면 요 성자죠. 그러니까 이 성을 엄청 밝히는 놈이네.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자기 딸한테 야, 박성훈 교수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모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가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속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속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게 됐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매수할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서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 한 장짜리일까요? 10장짜리일까요? 아니야, 10장짜리가 왔어. 근데 그 누구 계약서가 왔어? 제가 만든 계약서가 온 거야. 내가 만든 계약서가 온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들어서 내 거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작권 위반으로 물고 넘어질까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돼서는 최고의 실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상속과 관련된 또 명의신탁과 관련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변호사한테 가서 가면 답변이 없는데 제가 다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알 거 다 알면 연락을 뚝 끊고 살해도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다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거 아쉬워 안 해. 왜? 그러다가 뭐 또 사고 당하는 건 네 복이고, 그죠? 그래서 그 자기를 피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평택에서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모든 자기 계약서를 항상 나한테 검토를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사고도 그렇게 많이 당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기존에 자기를 도와주던 법무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더래. 뭐 연락이 안 되면 어디가 있어요? 그죠? 큰 집 가 있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유명한 부동산 유튜브는 다 들어본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 야, 박성훈 교수가 최고 실력이 있는가 보다. 그죠? 요거 보니까 최고 실력은 박성훈 교수야. 그래갖고 저한테 문자로 상담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든 카페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한 계약도 체결했어.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당신 뭐 했는데? 나 저기 2천억짜리 계약했어. 그죠? 나 1조짜리 그 회사 인수합병도 했어. 그걸 계속 자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이 야, 저 공인중개사는 실력이 있으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자기 PR 한번 해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PR 할 거야? 옆에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대에 나온 사람이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청담동 사는 여자야. 그럴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기 전에 박성원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 옛날에 속담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나를 알도록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이제 연수구라는 데서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야, 진짜 부동산 박사님이 우리 동네 와서 한다. 근데 좀 벗어나면 저기 누가 앉아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다 공인중개사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인중개사한테 먼저 자기를 되게 많이 알릴 것. 공인중개사한테 광고가 제일 빨라요. 왜? 그 공인중개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나한테 물으러 오거든. 그걸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야, 저쪽 공인중개사한테 가면 해결 못하는 게 없더라.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박성훈 교수한테 물어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몰라서 다른 교수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예부 활동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가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임대를 놔. 몇 년 동안만, 2년 동안만 놓고 싶어.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와갖고 나는 임대 2년만 놓을 거야. 2년 후에 실입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실입주 안 할 거예요. 나는 뭘 거예요? 팔아야 돼.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 돼. 요거 전세 어떻게 놓을 거예요? 요거 전세 어떻게 놓을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까 강행규정이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판사를 설득해서 2년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판사를 설득해야 되잖아. 어차피 소송 갈 거 아니에요. 판사를 설득해야지.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네. 그러니까 2년 유효한 거 판사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건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 당시에 저는 경솔 공박 무경험이어서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배우고 다 나와요. 진짜 다 나와. 실무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를 아주 싸게. 그러면 그 다음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안 팔고 그 다음에 안 팔게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임대료를 놔야 될 때는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많아. 아주 간단한 건 뭐예요? 주임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되잖아. 주임법을 적용 안 시키면 되잖아. 주임법을 적용 안 시키면 뭘 해야 돼? 아니, 대항력이 왜 없어? 주임법을 적용 안 시킨다니까요?
그렇죠. 보통 요거 보통 우리 전세 놓잖아. 주임법 적용 안 시키는 거 뭐예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이 적용 안 되잖아. 요거 유튜브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쓸 때 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보면 우리가 그 전세는 이렇게 전세권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그죠? 전세권자의 지위 이 두 개를 겸유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왜 이래? 요것도 왜 그래? 판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전세권자는 임차권을 주장해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있잖아. 그거 왜 이래? 에? 그거 이제 법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무는 그런 거 아니야. 실무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요거예요, 요거. 전세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전세계약서를 쓰고, 법무사한테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요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잖아. 요거 전세권 설정 등기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 하나만 쓰면, 임차인의 지위는 없고 전세권자 지위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전세계약서 쓰거든. 그리고 법무사한테 전세권 등기한다고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맡기거든. 그러면은 법무사가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다시 써갖고 전세권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아까 이 계약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 등기에 의한 전세권자로서 지위 두 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만 해야 돼? 물권적 합의.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의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건 무슨 지위밖에 없어요. 전세권자로서 지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알려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밖에 없다? 저밖에 없어. 제가 아까 불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불법을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법을 아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실무에서,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추면 대한민국 그 부동산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 가장 밑바탕 실력은 뭐예요? 민법 실력이에요. 민법 실력. 그래서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책 갖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떤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건이 나왔으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포털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뒤져보면서 실력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뭐 10권 이상 썼는데 한글을 뭐밖에 못 하냐면 요게 타자밖에 못 쳐요. 한글 기능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아니야, 이제 편집까지 완료해서 내가 직접 출판까지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지까지 다 만들어 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유튜브로 다 배워서 했어요. 혼자서.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건 어디에 다 있다? 보물창고 유튜브에 다 들어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보물을 못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법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제 그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내용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항상 법조문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 업무를 도와줄 수 있냐면 저는 법규 해석이라는 걸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규정을 갖다가 쪼각쪼각 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법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 해석을 할 줄 알면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되는 거고, 의뢰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논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러지. 싸우다가 야 내가 저기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이러잖아요. 야 나는 대부분 판사한테 물어봤어. 그죠? 변호사가 맞아, 대부분 판사가 맞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물어봤어도 뭐라 그래? 나는 저기 대법원 판사한테 물어봤어 그저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요 동네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일 해드릴 건데, 분양권 매매에서 제일 많이 다툼이 생기는 게 인지세 문제거든요. 인지세. 그죠? 분양권 매매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한다고 알죠? 그죠? 왜 해요, 근데? 근데 왜 해요? 그걸 붙여야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어떤 동네는 받고 어떤 동네는 안 받거든요. 어떤 동네는 받고 어떤 동네는 안 받아. 그러면 저거 답은 뭘까요? 안 받는 게 답이겠죠? 그러면 요걸 제가 제 카페에서 제일 요게 그 핫한 이슈였거든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인지세 받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저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 저가 논쟁이잖아, 그죠? 제 말을 안 믿잖아. 그래서 법무부 등기국이라고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등기를 하는데, 그죠? 여기다가 물어봐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인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권 매매하고 나서 등기를 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인지 사서 어디다 붙일까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말고, 그래, 인지 사서 붙여. 꼭 붙이고, 영수증 나한테 줘.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세 주고, 인지 사서 붙이고, 영수증 나한테 줘.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인지세 받아고 지가 먹는 거잖아요. 인지는 반드시 뭐 어디다 붙여야 돼요? 문서에다가 붙여야 돼. 문서에다가. 이 문서는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야 돼. 증서야 돼. 문서가 아니라 증서야지 붙이는 거거든요. 이 증서는 어디다 붙이는 거야? 등기 신청 서류에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등기 신청 서류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증서라고, 그죠? 증서가 되니까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매매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명의자 변경하죠? 명의자 변경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보존 등기하고, 그죠? 보존 등기하고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러면 이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신청 서류, 등기 신청 서류가 뭘까요? 1. 전매 계약서 전부 첨부할까? 아니면 공급계약서 하나만 첨부할까? 요게 핵심이잖아. 물어보려면 뭔지를 알고 물어봐야지. 그죠? 등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 넣을까요? 1번, 2번 중에.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돼?
여기다 가서 물어봐야지. 왜? 우기니까. 그죠? 우기니까 물어보니까 어디다 붙인다고요? 요거 붙인다 그러더라고. 그죠?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초 수분양자. 그 다음에 요거 매수자. 그죠? 요렇게 해갖고 수분양자, 매수자. 얘가 매도자, 얘가 또 매수자. 요렇게 계속 바뀌어갖고 여기 도장만 찍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요 명의 변경할 때 분양권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시행사가 확인해갖고 도장 다 찍어줬는데 요 매매 계약서가 첨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요거는 요렇게 변경하기 위한 확인을 하는 절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인지 안 붙이겠죠. 마지막에 이거 갖고 이전 듣기 시행하니까 여기는 붙여야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분양권 매매할 때, 인지세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근데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줘야지. 모르니까 줘야지. 그죠? 주고 나서 뭐라고 해야? 인지 꼭 사서 붙이고 영수증자한테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돼. 왜? 나는 그 돈 갖고 필요 경비로 나중에 양도소득세 경비로 처리해 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무사들이 이 돈 다 받아가지고, 뭐, 과외돈이라 그래요? 이 돈 가지고 여자친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그죠? 궁금하면 받아들이면 안 돼. 법적 논리적으로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걸 왜 다른 데서 다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하냐고.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토지 매매를 했는데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쉽게 말하면 박말순 외 1인 누구? 매수인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박말순 외 1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요거요. 이게 인정작업을 했을까? 그죠? 인정작업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 왜 1인을 매수인을 뭐예요? 추가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보통은 토지 실무에서 인정작업 하려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 왜 1인은 추가한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문헌상 해석은 추가잖아요. 그죠? 변경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실무는 항상 이렇게 써. 인정작업을 할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매수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도인 사이에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거든요. 요거는 폐기하고 이렇게 다시 써요. 당연히 매매대금은 업해가지고 또는 뭐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공인중개사. 대표님 이거 뭐 인정작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는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사갖고 토지 사갖고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다 공장 지어갖고 분양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왜 1인이 필요가 없는가? 근데 왜 1인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예요?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써요.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이따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왜 1인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 칠 거야? 왜 1인이 지금 없는데? 등기 신청할 땐. 그러니까 그냥 관행이라고 막 따라서 배웠다고 엄청 대단한 거 배운 줄 알고 막 따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이야. 아니 그러니까 자 요렇게 썼다가 그러면 이제 매수인을 그냥 박말순으로만 할 거예요. 박말순으로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 계약하고 이 계약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걸 변경을 하니까 변경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걸 우리가 해제하고 요걸 해제하고 변경을 하려니까 지적과에서 뭐라고 해요? 변경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사유 뭐라고 할 거예요? 다수에서 제외 그렇게 하시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당사자가 여러 명이었다가 이 사람 지분이 나한테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을 해서 세금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 명이었다가 사람 빠지잖아요. 그 사람 지분이 나한테로 다 몰려온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등기 문제고 법률 행위는 여기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잖아. 이 파트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분이 이렇게 왔으니까 나중에 뭐 내라 그래? 증여세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부담 안 시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기 왜 일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유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워왔어. 그게 뭐예요? 경계계약이라는 거야. 경계계약. 절대 양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증여라든지 이런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경계예요. 여기 경계. 그래서 경계를 이유로 한 이제 그러면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경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주로 당사자 이렇게 변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 인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 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가 무엇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요게 많이 일어나, 실무에서. 왜? 법인이 계약자였다가 개인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개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무조건 당사자 변경, 경계 중에서 뭐예요? 당사자 변경에 관한 경계에 대한 합의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금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요. 넣으면 안 되지. 안 됐던 거지, 요거는. 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 당사자를 바꾸게 될 때는 이런 이제 법률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제일 잘 하려면 이 물건 분석을 제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물건하고 뭐예요? 공부하고 공적장부죠. 공부하고 이게 같은 물건이어야 돼. 같아야 돼.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등기부 있죠? 등기부. 그 등기부가, 자, 요 등기부예요. 이 등기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 맞아요? 그거 어떻게,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나 이해가 안 돼. 아직 그거 갖고는 그 등기부가 이 물건의 등기부라고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등기부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매 물건에 나중에 보면요.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 다른 거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거 배워봤죠? 그게 왜 생겼을까요? 봐야. 요게 두 필지로 돼 있는 거야. 실무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쉽게 말하면 요거 101번지고 요거 102번지예요. 근데 소유자 A하고 매수자 B는 둘이 요 땅을 사기로 했어. 요 땅을 사기로 했어. 근데 번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요거 몇 번지인 줄 알아? 101번지인 줄 알고 101번지 매매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등기 이전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여기서 살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B는 101번지 등기부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101번지 등기부가 여기 등기부일까요? 여기 등기부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등기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땅에는 안 써져 있잖아요. 땅에는 안 써져 있잖아. 그래,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지적 도면. 이게 필요하고 지적 도면에 보면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2번지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도가 있어야만이 이 땅이 몇 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적도가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갖고는 이 등기부가 어느 땅인지 절대 못 찾아. 뭐가 있어야지 찾아? 도면이 있어야지 찾아. 그죠? 그러면 빌라 볼게요. 빌라인데 이렇게 이쪽이 101호예요. 여기가 102호예요. 여기가 101호예요. 여기가 102호예요. 지금 문패 다 띄었어. 문패 다 띄었어.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문패 다 띄었어. 옆집이 내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호수예요. 어떤 호수가 내 거예요? 모르잖아. 왜? 문패 띄면 모르죠. 제가 박성원이에요? 김정은이에요? 여기 이름표에 김정은 썼어. 내가 김정은이에요? 박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패가 뭐냐면 문패가 사실상 현황인 거고요. 이 공부라고 하는 공부는 뭐냐면 현황 도면이야. 현황 도면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를 할 때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부상 주소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상 주소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상 주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거 틀린 판례예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현황은 등기부 표제부하고 항상 동일해. 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건 일치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현황 도면상 주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면을 여기다가 문패가 여기가 101호고요. 여기가 102호 이렇게 문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 건축물 현황 도면을 딱 띄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102, 여기가 10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되게 많아. 실무에서 이게 겁나게 많아요. 이걸 경매에서 종종 나오는 거 사실상 현황하고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공부상 현황, 사실상 현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갑이 여기 살고 있어. 갑은 101호 등기부 갖고 있을까요? 102호 등기부 갖고 있을까요? 그죠? 101호 등기부 갖고 있을 거예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갑 맞아요? 여기 막 저당권까지 막 설정했어. 저당권까지 막 설정했어. 여기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래서 옛날 그 집들은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 막 저당권까지 설정이 돼 있고,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를 해서, 여기 임차인 보호돼야 안 돼요? 여기 임차인 보호돼야 안 돼? 또 민법 선생님이 끄집어내야 돼? 요거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01호로 전입신고하면 안 된다니까? 요거는 현황이고 사실상은 몇 호니까? 102호잖아요. 그 102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실무에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전혀 강의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2016년도에 경기도 연수교육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연수교육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이슈화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101호가 여기가 지 집이에요? 옆집이 내 집이야? 요거 뭐 텔레비전에 변호사들 나와고 갑론을박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걔들이. 갑은 어느 게 내 집이에요? 그래서 옆집 내 집이라고 옆집 주인한테 가서 집 내놔 이렇게 하면 옆집 사람이 순순히 줄까요? 요거는 또 달라요. 또 달라. 이 사람이 이 집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요. 최초로 분양받을 때 물건을 보고 샀느냐 아니면은 물건을 안 보고 서류로만 신청을 해서 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내가 물건을 보고 샀을 때는 내가 이걸 보고 샀기 때문에 아까 오표시 무효처럼 뭐예요? 이게 내 집이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만 바꾸면 돼? 공적 장부만 다 바꾸면 돼. 그죠? 근데 내가 물건을 안 보고 서류만 접수를 해서 했어. 그러면 나는 서류상으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옆집이 원래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서로 맞다고 우기는 거야.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가 어느 물건에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보고 샀으면 이게 내 거야. 그죠? 안 보고 샀으면 이게 내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 제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소송밖에 없다고. 소송밖에 없어. 첫 번째는 합의고요. 첫 번째는 합의고 요 전체 합의를 해서 여기를 101호, 102호 이렇게 바꾸면 제일 쉽겠죠. 그죠? 근데 크기가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소송을 통해서 요쪽 거 다 요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많아요. 요게 아파트형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필수적인 함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물건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현황 도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할 때는 지적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 공적 장부가 이 물건에 관한 공적 장부구나. 항상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2016년 이전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따지지를 않았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렇게 경매가 그냥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대출도 막 나오고 그랬어. 지금은요, 대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요.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꾸밀 때 이 물건에 관한 공적 장부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개업을 하실 때 공적 장부를 다 띄어야 돼요. 아까 5가지.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소유 관계예요. 아까 뭐예요? 공부상,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죠.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아까 공부상 소유자하고 요게 일치해야 돼. 그죠? 일치해야 돼. 근데 항상 비교를 하려면요, 비교할 뭔가가 있어야지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거지, 비교할 게 없으면 따질 수가 없어.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 뭐더라? 그 드라마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한테 복수를 하려고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형 다 하고 신분증 다시 다 만들라고 다른 사람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나는 B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B라는 사람이 야, 너 가짜야, 너 A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려면 야, 너 B, 요즘에 그 원더우먼? 원더우먼 있지. 그 원더우먼에서 얘라는 걸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텔레비전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유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전자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얘 유전자가 있어야지 되지. 얘는 유전자가 있고 얘는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가 이 유전자를 다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물건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만 가지고는 얘가 A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조군이 있어야 돼. 대조군이. 자,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조군 뭐 있어야? 그지, 지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지문이야. 유전자 정보 있다고 한 사람은 큰일 나. 왜? 범죄자거든. 범죄자였기 때문에 국가가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하고 대조해 보니까 아, 이놈 맞네. 그럼 나는 뭐다? 범죄자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왜 갖고 있는지 아니까. 자, 그래서 요 사람 지문이, 자, 요 지문이 요 공부상 소유자 지문하고 일치해야 되잖아. 그죠? 요 사람 살아있을까? 내 지문이 공부상 지문하고 일치해야 돼. 우리는 태어나면 열 손가락 지문을 다 등록하죠. 그죠? 그 지문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한다?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요 인적 정보는 가장 확실한 인적 정보죠? 이 인적 정보하고 요 공부에 있는 인적 정보하고 같다. 그러면 이 사람 거 맞지? 그지? 그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 권리증을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의심스러울 때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꼭 가지고 오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적 정보야. 도장이 아니고. 근데 위변조 방지 테이프 어디다 찍어놨어? 도장에다가. 얼마나 웃기는가 진짜로. 이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무슨 용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감증명서를 없앤대. 애국에 없으니까. 애국은 이미 부동산 사기라든지 이런 거 피해를 다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감도장 안 찍어도 돼. 그죠? 근데 한국은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인감증명 제도가 겁나게 유용한 제도예요. 그래 놓고 인감증명 없애고 뭘 한다고? 본인 서명 사실 증명서. 그러면 인감증명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뭐가 다른데? 그거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인감증명서에 있는 이 인적사항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는 서류는 내가 만든 서류고 여기 서명되어 있는 서명들은 내가 참석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인감증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회의를 적은 인감증명서가 항상 첨부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에는 항상 용도란이 있는 거예요. 용도란이 있는 거고 이 용도란에 있으면 이 용도에 있는 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인감증명서를 용도란 기재를 안 하고 막 발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뭐예요? 용도란하고 인적정보에 위변조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어야 되지 도장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인감도장 무용론하고 인감증명 무용론하고 요거 헷갈린가? 아까 계약하고 계약서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인감도장이라는 게 불필요한 것이지 인감증명이라는 제도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서류예요. 근데 이것도 사기가 일어났잖아요. 왜? 저번에 클라이밍 하는 그 여자애 같은 경우로 지금 어린데 열 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금융거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금융거래 못 해요. 은행에 가서 본인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가기 전에
열 손가락을 다 세멘트에 문질러 가지고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열 손가락 다 찍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발급을 안 해주잖아요. 인감증명서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가씨, 내가 너무 험하게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없어져서 그냥 발급해주면 안 될까? 이러니까 이 공무원이 불쌍해서 그냥 발급을 해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터진 거지. 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딱 첨부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야. 그리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있는 이 인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공적 정보하고 일치하다 그러면 절대 의심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 거 맞아. 그러면 이 인적 정보가 공부상 소유자 맞고 공부상 소유자가 물건하고 일치해. 그러면 그 물건의 가장 확실한 소유자는 이 사람 맞죠?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의 소유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나중에 하니까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것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면 소유권 분쟁이 생길 일이 없죠. 요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물건의 점유자. 요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주소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이건 항상 필요해요. 요건 필수 서류예요. 주거용 건물을 할 때. 상가 건물은요, 임차인 등록 현황서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집에 누가 있다?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요걸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할 때 항상 요거 갖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절대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고요. 임차인한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빨리 하라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언제? 잔금일 전에. 그죠? 잔금일 전에. 그래야지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짓을 못 하죠. 왜냐면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저거 태그하지 않으면 안 해주거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항상 공인중개사들이, 자, 소유자가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 전세를 놨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했어. 잔금까지 치렀어. 근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요 비어 있고 그러니까 좀 이사를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이사를 늦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사 안 왔네? 왜? 자기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 체크를 잘못했죠. 잔금 치르고 나서는 반드시 출입문 비번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잔금 치를 때. 근데 안 했으니까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어떻게 돼요? 이거 팔아버릴까? 또 전세 내려올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돈 못 번다니까. 여러분들이 나 위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범죄자라면 나는 어떤 짓을 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저처럼 되게 많은 사례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야, 착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죠? 그러면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계약서도 안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 당연히 이행을 하고 다 해줄 건데 계약서 왜 써? 믿고 돈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팔아버렸잖아. 그러고 이 사람이 이사 오려고 딱 짐 다 싣고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어. 이 사람 대항력도 안 갖추고 그래서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해놨어야 돼요? 전입신고 해놨어야지. 그 다음에 열쇠 바꿔놨어야지. 명도, 인도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걸 안 했으니까 날라갔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전세를 놨어. 그 사람이 후다닥 들어와서 딱 살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떡해? 끝난 거지. 그것도 늦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든지 잔금 2주일 전에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시라 그래요. 임차인들한테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그건 나도 모르니까. 왜? 전입신고 해주는 건 누가 해줘? 주민센터에서 해주니까. 당연히 임대인 동의 없이도 들어가죠.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해주지. 근데 그 집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안 해줘. 아파트에 이미 2세대 이상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추가로 안 해줘요. 그거 각 지자체에 신청해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할 때 미리 띄워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필수 서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분이 서울 사람인데 이번에 제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겼나 봐. 그래서 지금 그 전세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전세 대출 여러분들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데 은행이 갑자기 옛날에는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면서 그냥 막 해줬잖아요.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다가 전세권 등기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그죠?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다라는 특약을 꼭 써오란다라는 거예요. 요걸. 그거 정부가 옛날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되는데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세권 등기를 하겠대 은행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 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임대인이 있고 요 B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은 아니고 다 뭐예요? 전세 대출이야. 대출이에요. 이 B는 이 전세 대출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지. 당연히. 은행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은행이 반드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얘한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A의 동의가 있다라는 것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아니고 설정하는 건 채권 질권 설정하는 것이고, 이게 다 민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런 걸 못하게 했잖아. 그죠? 그래갖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요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요건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대출해주는 사람을 위한 장치는 전세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죠? 전세권 질권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질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채권 양도 방법도 있어요. 채권 양도 방법도 있는데 되게 어렵고 실무에서는 이제 종종 써야 될 일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됐는데 이 B가 안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예요? 다른 데로 태그를 해버리는 거예요. 태그하고 이사를 해버려. 보증금 안 돌려받고 태그하고 이사해버려. 쉽게 말하면 1억에 전세 살았는데 얘한테 나 5천만 주고 네 5천 먹어, 그죠? 이렇게 하고 그냥 5천 받고 튀어버리는 거고, 이 집에 다시 C라는 사람을 1억에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야. 요게.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해준 사람들은 해소 불가. 그죠? 불가능해졌잖아. 왜? 보통은 B가 대항력이 있어야지 이 은행에서 예우 지위를 승계해가지고 이 집을 경매해서 받는데, 그 절차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압류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주소를 빼버렸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져 버렸죠. 이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이에 C가 1억이 들어갔어. A는 집 하나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어차피 B는 나는 파산할 거니까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등기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때 그 부작용을 몰라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고. 못 따라가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 나는 아까처럼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은행 돈 많이 해먹어도 된다 그렇게 강의하거든요. 그죠? 은행 돈하고 국가 돈은 많이 해먹어도 되잖아요. 탈만 안 나면.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점유자, 요게 유치권이라든지 임차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물건 중에서 물건에 이제 우리가 현황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예요. 물건 현황 조사. 그래서 중개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려면 물건 현황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약 내용을 정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만이 합의할 내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등기부에 보니까 저당권이 돼 있더라. 그럼 저당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가등기가 돼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요게 끝나야지. 요건 뭐예요?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확인 설명할 뿐이에요. 확인 설명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사실대로만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엊그저께 이런 똑같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세 계약을 할 거야. 그냥 업무상으로는 근린시설이 돼 있겠죠? 근데 주택으로 쓰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해줄 건 뭐예요?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걸 설명해 주면 돼. 일반 건축물, 자, 건축물 대장에는 당연히 뭐예요? 일반 건축물 적발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적법이에요. 요건 뭐예요? 위반 사실이지. 그러니까 위반 사실에다가 어떻게 써줘야 돼요? 공부상으로는 상가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럼 공인중개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것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거래 당연히 할 거고, 그죠? 불법 건축물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건축물하고 불법 건축물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중기 실무하다 보면 그냥 다 구별돼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죠?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강제 집행으로 철거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양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건물이 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적 장부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법이 계속 변경되어 오면서 당연히 이제 그 경과 규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 이 법이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 항상 그 부칙에다가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보실 때는 항상 개정법을 보실 때는 부칙을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이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될 거냐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된 법률만 막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실무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소송도 절대 안 그래요.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법령을 적용해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과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부칙에 있어요. 자,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요? 불법 건축물 내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살지 안 살지는 그 사람이 알면 돼. 그 사람이 하면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요 집을 사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집이 요게 만약에 뭐 25평이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넓은 거야. 그래서 마음에 들어갖고 요거 계약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적장부부터 다 띄어야 되겠죠? 공적장부를 띄었는데 건물 등기부가 없어? 건물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왜 없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건. 소유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없냐고.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었는데, 건축물 대장도 없어. 없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무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없어. 그러면 재산세 과세대장이 있죠. 가옥대장 옛날에. 재산세 과세대장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요거 이제 실무에 이런 게. 그래서 요거는 있어야. 요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건물이든 그런 거 안 따져. 건물이 있으면 있어. 요거 없으면 재산세를 못 받잖아. 그죠? 이게 없으면 다 불법 건축물 지어갖고 그냥 살면 세금 안 내게? 그래서 요건 있어. 아시겠죠? 요건 있어요. 요건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없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요 소유자가 여기 땅을 지을 때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올리는데 도면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인부들한테 원래는 건폐율이 요만큼 지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닥 면적을 넓힌 거야. 그러니까 뭐 위반이야? 건폐율 위반이야, 건폐율. 우리가 상가에 복층 설치하는 거 뭐 위반이에요? 요렇게 해갖고, 계단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잖아요. 요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적법이냐, 위반이냐 따지는 건 뭐냐면, 요게 바닥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여기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건물 용적률하고 요거 넣어서 계산한 용적률하고 봐갖고 요게 부족하면 일반 건축물인 거고 안 부족하면 일반 건축물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일반 건축물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위반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넓혔기 때문에 건폐율 위반이 되겠죠. 근데 매수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샀어. 매수자가. 근데 이게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공무원이니까 막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이 어떤 건물에 살고 있어요? 불법 건물에 살고 있잖아. 불법 건축물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적합한 건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바닥을 늘리면 되지. 요 집을 허물 수는 없고, 그죠? 옆에 땅을 요만큼 사갖고 붙이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원인을 알면 항상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양성화 시키면 되잖아. 그죠? 이건 되잖아, 이제. 그래서 항상 어떤 이 물건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물건 분석 조사서를 가장 완벽하는 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 현황 조사서는 이제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뭐예요? 아까 매매 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 그죠? 제일 첫 번째가, 그죠? 1. 2. 하자. 요거 물건의 하자예요. 고장, 파손, 요런 거잖아요. 요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 하자,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요 물건의 하자뿐만 아니라 공부상? 아까 다 했으니까 공부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지금 이제 물건이니까 빼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요? 새로 교체해 주기로 했는지, 새로 설치해 주기로 했는지, 그냥 수선만 하기로 했는지, 이런 내용이 다 정해져야지 저걸 기초로 해서 계약서에 쓸 거 아니야. 저게 돼 있어야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안 하고 항상 뭐라고 해요?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임. 이렇게 쓰지. 요거 갖고 민법 하자담보 책임이래. 요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왜? 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저게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있는 걸, 요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 매매를 했어. 거실 유리창이 금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게 뭐예요?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특약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특약을 썼어. 그래가지고, 매수자가 이사 올 때 거실 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봤는데 거실 창이 딱 깨져 있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님 거실 유리창 깨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전화했고, 매도인 유리창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매도인이 어떻게 답변할 건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